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분당본사센터, 우리 KDFS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요.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는데, 전부 이렇게 우리 또 본부장님, 또 정용직 센터장님 함께 중심이 돼서 잘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인데요. 1사분기 교육이에요.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전 세계에서 정말 최대 규모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승용차 운전하던 거를 딱 접어놓고 직장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도보로, 또 이제 가끔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퇴근하다가 좀 이렇게 아주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서, 저 노인이 좀 외로워 보인다. 저분을 좀 잘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이제 뭐 힘든 작업할 때는 이제 적극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친하게 되면서 이제 친절을 열심히 베풀고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친하게 지내던 중에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어르신이 왜 안 보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찾아가서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됐는데,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더욱이나 놀랬죠. 세계적인 기업의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외롭게 지내셨을까? 이 놀라운 거는 그 외롭게 지내는 그 어르신이 너무 검소하게 지냈다는 거. 또 하나는요, 대개 이제 한 2년쯤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노인네가 되면은 내가 그래 이래봬도 왕년에 이렇게 자기 과거의 신분을 과시를 하게 마련인데, 이분은 그런 이제 자신의 왕년의 그 엄청난 활약과 과시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힘없는 노인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대화만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이 길에서 만나서 친하게 2년 동안 지냈던 이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에다가 유산까지 담아서 남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장을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러면서 유언장과 함께 돈을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자,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거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가족과 담당 변호사가, 이미 주신 분은 떠나셨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당신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조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분당 본사 사옥에 근무하신 우리 식구들이 4조 원을 유산을 그냥 이렇게 친했게 지냈다고 받았대는데 전혀 놀라진 않으시네요. 예, 4조 원이 꽤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입니다. KT의 절반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규모의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 대단한 게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전혀 쓰질 않고요. 이 돈을 몽땅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실력이 있는 대학교인데다가 여기 연구중심 대학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간 거의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애정을 많이 갖게 됐어요. 에모리 대학교는요,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하고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런 이제 연구 협력 사업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는 이제 크게 성장하고 실력 있는 대학교로 성장해가는 기회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는 그 우드로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몽땅 개인적인 욕심 내지 않고 몽땅 이제 그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 그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교 총장으로 추대돼 가지고 총장을 또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해서 대사로서 우리 서울에 와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노인한테, 힘없는 노인한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4조 원의 유산을 물려받는 엄청난 기적이 이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분당 본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 복 받으실 분들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연호 실장님 제일 먼저 박수 쳐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유형렬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분당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친절이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요, 얽힌 것을 풀어주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답니다. 이 친절의 어마어마한 효능을 우리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친절의 효능을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담고 오늘 이후로 이렇게 친절을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이 계곡부에서 추락해 가지고요,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주차동 건물에 요 공기 빠지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 청소하다가 실족해가지고요, 추락해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추락 위험이 있다, 이런 공간에는 이제 안전 조치를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안전보호구를 확실하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안 썼네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안 해서 이렇게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추위가 좀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응달진 구석진데 가보면은 아직도 빙판들이 좀 남아있고 해요. 이런 데서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미끄러운 구간에는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손을 꺼내고 장갑을 낀 채로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비상시에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밖으로 내고 장갑을 낀 채로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게 하이니의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 법칙인데요. 대형 참사가 한 건이 일어나려면은 여기 이 대형 참사가 한 건이 일어나려면은 29건의 경미한 부상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300건의 무관심한 안전 불감증이 이렇게 300건들을 지나치면서 이런 이제 대형 사건을 불러오게 된다는 법칙인데요.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이제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발견했는데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은요. 이렇게 이제 사망이나 이런 중상 같은 대형 사고가 한 건 나려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작은 사고, 경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로 300여 건 이렇게 지나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건물에서 10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무사고인데 오늘 무슨 사고가 일어나겠어?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늘 우리 실장님 통해서 우리 소장님 또 센터장님 통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 통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으시면은 아이고 내 안전은 귀에 못이박이도 들었어. 이거 안전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안전 피로감이 오고 안전 불감증이 서서히 다가올 때 그때 조심을 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경인고속도로 가련 고가교에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과천시 쪽에 있는데 아마도 우리 분당 본사 사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도로에 출퇴근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고 현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달 전에 이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이 화재 규모가 워낙 컸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아니 이 저 고가교에 방음 터널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폐기물 트럭에서 처음으로 불이 붙었거든요. 이 불길이 그냥 천장으로 다 뿜어 올라가면서 이 천장에 이제 방음 터널 그 외벽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순간에 그냥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가지고 터널 전체가 이제 불에 탔던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여기 속에서 불이 타면은 여기 입구에서 차가 들어가질 말고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들은 계속 밀고 들어갔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진입로에 이 차단 시설이 작동을 못했어요. 그리고요 불길이 이제 2시간 넘게 타면서 이 터널로 완전히 뼈대만 남았고 이 속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이제 엉켜가지고요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여기 이 터널이 830m 구간인데 630m 구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진입 차단 시설이 이제 작동을 못 해가지고 이런 화재 그 피해가 엄청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니까 차에서 이제 펑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밑쪽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이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을 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 끄는 걸 포기하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원상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고 때문에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사고를 우리가 이제 그 근처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런 사고를 만났는데 같이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음 터널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틀림없이 언젠가는 불이 한번 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대비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돈 조금 절약하려고 그냥 무심코 이제 불에 그냥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화물 차량은 이제 운행할 때마다 이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데서 또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 터널 진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했어야만 추가로 차가 들어가서 불타는 게 없어지는데 그걸 차단을 못 해가지고 차는 계속 밀려 들어가면서 불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적재할 때 우리도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차량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수거해서 폐기물을 이렇게 적재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조심해서 가다가 이렇게 폭발하거나 불이 붙거나 할 염려는 없는지 이렇게 잘 살피고 점검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 내에서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소화기를 10번 이상 만납니다. 그러면은 비상시에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볼 때마다 사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 사용법 1단계는 이렇게 이제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는 그 호스를 불을 향한다. 3단계는 이제 손잡이로 켜주면은 소화액이 나오는데 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불길을 잡는다. 이런 1, 2, 3단계 그 소화기 사용법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분은 만약의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의 사태를 늘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음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안전모 착용이 중요합니다. 이 안전모가 위험시에 많이 우리를 이제 구해주는데요. 머리는 한 번 다치고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데 이 안전모는요, 물체가 위에서 이제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내가 부딪히거나 했을 이런 경우에 이 머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저처럼 이게 머리카락이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모는 늘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이 노란 이 모자 부분은 모체, 그리고 여기 이제 착장체 조여서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충격 흡수제, 요 바탕이 충격 흡수제고요. 요게 이제 턱끈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미리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안전모를 썼을 때는 이렇게 이제 착장체를 딱 조여가지고 머리하고 안전모가 딱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조여주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귀 양쪽에, 요 귀의 양쪽에 턱끈이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자리 잡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턱끈을 완전하게 조여가지고 안전모가 떨어질 적에 이렇게 벗겨져 나가지 않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턱끈을 확실하게 조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화가 중요한데요. 이 안전화는 어떤 물체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발등을 다치게 하는 거, 찔리거나 감전되는 거 이런 걸로부터 발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전화 중에 절연화는 또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면 물에 씻어서 말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죽재 안전화는요,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등을 다치게 하는 걸로부터 발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고무재 안전화는 그 발이 그 물에 오염된 물에 이렇게 잠기고 닿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해주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감전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화 착용할 때 조심해야 할 거는 일단 발 치수에 잘 맞는 거를 신어야 되고요. 이 끈을 완전히 단단하게 묶어주고 풀리지 않게 묶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전화를 신을 때 아무리 바빠도 절대 꺾어 신는 거는 금지예요. 안전화는 확실하게 올바르게 신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대가 필요한데요. 저 높은 공간에 매달려서 작업을 할 때 여기 떨어져 크게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 안전대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요 안전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전대 요 벨트보다 구조물은 여기 좀 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이 됐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살펴서 안전한 상태로 착용을 해야 실제로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중요합니다. 이 보안경은요, 분진이나 이런 이제 물체에 맞을 위험이나 이런 이제 유해광선 이런 데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죠. 여기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거 잘 감안해서 차광 보안경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용할 때 이제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 모델 여러분도 아는 분이죠? 예, 이 사람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때로는 좀 귀엽고 이렇게 열정이 많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보안경은 움직일 때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고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렌즈에 여기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 후에는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시면 돼요. 5번째는 청력 보호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청력 보호구는요, 소리 크게 땅땅거리고 소리 크게 들리는 거, 또는 이제 이런 데서 뭐 슬래그 분진 같은 게 귀에 막 들어갈 때 이거를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주는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음이 심한 장소에, 분진이 많은 이런 작업장에 이거를 사용을 해야만 귀를 보존할 수 있거든요.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혹시 파손된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은 조금 이렇게 늘려서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날씬하신 분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거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주면 이렇게 이제 소음도 막아주고요. 이게 안전에도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력 보호구가 없거나 소리만 요란한 데는 여기 이제 스펀지로다가 귀를 막아주는 귀마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요 귀마개를 쪼물락쪼물락 해서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는 건데, 손이 오염돼 있으면 귀를 다칩니다. 깨끗한 손으로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압축을 해주면 콩알만해지거든요. 그 콩알만하게 된 거를 요 귀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이 스펀지가 서서히 커지면서 귀를 완전히 막아줘가지고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를 해줍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귀가 막 멍멍해지고 울리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요. 늙어서 귀 잘 안 들리는 거 엄청 불쌍해 보입니다. 힘듭니다. 그리고요, 여기 착용을 딱 넣었을 때는 한 15초 정도는 이걸 눌러줘야 안 나오고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히거든요. 귀를 완전히 막아주는데, 이게 제대로 착용이 된 건지 확인하려면은 거울을 딱 봤을 때 여기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제대로 들어가 자리 잡은 거예요. 자, 이제 6번째는 방진 마스크예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마스크를 쓰지만 이 코로나용 마스크하고는 조금 그건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분진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장소에서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 이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흡입을 방지해주고 화학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이 컵 모양으로 마스크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이제 끈을 밑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이제 막아주거든요. 그리고서 이 끈을 뒤에다 갖다가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뒤에다 묶은 다음에 이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잘 이렇게 눌러가지고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가 없도록 그렇게 잘 막아주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정용직 센터장처럼 콧날이 오똑하신 분은 요 옆에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요 코가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그냥 요 대충 잘 맞는데, 이 코 누름새 부분을 잘 눌러가지고 코하고 요 얼굴 요 틈새가 잘 밀착이 되도록 고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다시 한번 요거 꾹 눌러가지고 숨을 쉴 때 약간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냥 숨이 편하게 쉬어지면은 이 틈으로다가 공기가 다 들어가가지고 방진 마스크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손으로 다시 한번 꼭 눌러서 탄탄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챙기고 일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중요한 건 속도보다 안전이고요. 우리가 막 서둘러가지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더 중요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몸 상태를 안전하고 내 생명을 잘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오늘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이 괴롭힘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염려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직장에서의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지위라 그러면은, 그럼 뭐 우리 뭐 센터장님, 본부장님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요, 꼭 이렇게 괴롭힘이 꼭 이렇게 리더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근무하는 장소에서의 연수가 오래됐다든지 실력이 높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몇몇 다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 힘든데 괴로워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종합평가 준비하는데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완벽하게 해가지고 우리 1등 합시다 하고선 막 일을 잘해보자고 파이팅하고 막 이렇게 일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거는 충분히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하고 무관하게 아무개 저거 아주 그냥 싸가지 없어가지고 내 오늘 그냥 승질나는 김에 이거 한바탕 해버릴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이제 유형을 진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폭행,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지, 저 조직폭력배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이 신성한 직장에서 이 지성인들이 모인 우리 KDFS 최고의 검색도 분당 본사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위협적으로, 또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주고 이런 것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 이거 힘듭니다. 이거 협박하고 막 모욕감 주고 그냥 심한 폭언 주고 이런 것들은요, 육체 신체적인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고 오래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거 이런 문제, 성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료와 소통을 막 못하게 막아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누구 약점이 있는 사람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지나친 개인사에 관여하는 거. 이번에 보니까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냥 아들이 누구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자리도 그냥 확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직 구성원의 불신이 조장돼 가지고 서로 제각각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화합력 저해돼 가지고요, 생산성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래도 힘들고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마음이 제각각이면 생산성이 현저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가 피폐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극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왜 힘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요즘에 아주 내로남불이 화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아주 도덕 훈자 같은 윤리 도덕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을 이해를 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나 정말 힘들다. 우리 실장님 먼저 만나서 얘기하고, 나 누구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실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소장님, 또 이렇게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같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면담해가지고, 나 아무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잘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까지 말씀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본사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 KDF에서 회사 내부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본부장님 또 같은 건물에 계시니까 잘 상담해가지고 면담해서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일 자체가 아예 미리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진정성 있는 서로 격려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요. 과격한 말, 난폭한 언어들을 잘 정제를 해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도 갑질 당해봤잖아요. 고객한테도 당해봤고 또 이렇게 유관기관한테도 당해봤지만 우리끼리는 절대로 갑질하는 일 없도록 막말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런 폭력이나 또 괴롭힘이 없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방지 대책 세 번째는 신뢰 구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인을 미리 잘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정서적으로 순화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요. 따뜻하게, 밝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운 말, 바른 말들을 이렇게 바르게 골라서 쓰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선글라스 가끔 쓰는데요. 선글라스를 이제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선글라스 쓰면은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잖아요. 동료를 바라보는 눈도 안경의 색깔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동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괜히 이제 마음이 내 심사가 뒤틀어져 있으면은 괜히 나한테 무슨 뭐 감정이 있나 왜 기분 나쁘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이제 좋은 말로 고운 말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차근차근히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가는데 그 무너뜨리는 것도 순간이에요. 어느 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출근했는데 컨디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엉뚱한데 화풀이 한번 왕창 했다. 그럼 그 관계가 완전히 그 수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미리 참고 인내하고 조심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 격려하는 이런 이제 신뢰가 구축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인 대칭 공부할 때, 미인 대칭? 미인은 양쪽에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인 대칭은 그게 아니었고요. 오늘 공부할 텐데요.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 제가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많이 읽혀진 최고의 성공 안내서가요.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가 데일 카네기의 이제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이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려서 5천만 부가 이제 팔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책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성공의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책에 들어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인을 진단을 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기술적으로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이 요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85%나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85%나 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서 전부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는요, 미인대칭이 4글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 비비 부리는데요. 요 3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오늘 요거 7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인대칭의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이거죠. 똑같은 물건을 사도 주인이 웃는 얼굴인 가게로 가지 인상 쓰고 찡그린 가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그 KT 본사에서 이제 근무할 때 해마다 조직 개편을 하면은 사람을 막 모아놓고 그냥 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골라 써라 이렇게 시켜요. 근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딱 고르라고 그러면요. 얼굴 밝고 웃는 얼굴인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일하자 그러지 분위기 무겁고 슬퍼 보이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웃는 얼굴인 사람, 얼굴 밝은 사람 같이 일하자고 찾아보는 것처럼 나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제 주인공이 비비안 리예요. 이 비비안 리가 처음에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갔다가요. 떨어졌어요. 땡, 탈락, 가시오.
이제 탈락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기는데 그 순간에 이 비비안니가 일어나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이 면접에 참여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감독이 잠깐 당신 들어오라고. 당신 이제 탈락시켰지만 지금 딱 그 순간의 표정을 보니까 이 캐릭터에 딱 맞는 인물이다. 왜냐하면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엄청난 시련, 난관, 역경을 잘 꿋꿋이 극복해내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 주인공 당신 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 해에 아카데미 그 상을 타게 됐는데 이 비비안니가 이제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탈락하는 그 순간에 그냥 아이고 또 떨어졌구나 하고서는 실망하고 그냥 낙담하고 인상 찡그리고 나갔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 순간에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저는 면접 볼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는 그 웃으면서 인사한 그걸로 딱 그 순간에 발탁이 돼가지고요. 세계적인 대스타로 성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인 대칭의 인,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세계적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오바마를 꼽습니다. 오바마는요. 늘 이렇게 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면은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 아주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 상대방과 마음을 얻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오바마는 미국의 저 변방의 지방의회 의원에서 1학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 이 인사법이 중요하고요. 또 한 사람은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인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진지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존경받게 되는 그런 이제 비결을 이렇게 인사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창업해가지고 그게 키웠죠. 미인 대칭의 대화는요.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하는 걸로 친밀감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하고요. 온화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유태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데 아니 그 노벨상을 25%를 다 휩쓸어 탔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 평균치의 100배 이상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많이 탔는데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을 많이 길러냈는데 유태인만의 자녀 교육에 어떤 비법이 있을까? 제가 여기 집중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유태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2시간씩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직장에서 일어났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자녀들이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밥 빨리 먹고 들어가서 그냥 영어 단어 한 개 더 수학 공식 하나 더 막 공부하게 만드느라고 막 쫓아버리는데 그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씩 부모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그래 쌓은 경험과 체험들, 세상을 이기는 성공하는 비결 이런 이제 체험 학습을 저녁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장시간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밥상머리 교육에 이어서 또 하나는 두 번째 교육은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저녁에 딱 잠자리 들어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그 2, 30분 그 시간을 침상머리에 앉아서 그것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요. 어떤 동화책을 읽어주고요.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르륵 잠드는 그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좋은 체험과 좋은 이야기, 좋은 이제 그 반듯하고 세련되고 정제된
그런 이제 이야기들, 문장들이 여기 다 저장이 돼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침상머리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싹쓸이 해가는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낸 거죠. 미인 대 칭, 네 번째는 칭찬을 잘하자예요. 칭찬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 심리 상태를 통계를 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가출한 주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나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주부가 집에서 생색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는 그 가사일, 가정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돌아와서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출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분당 본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서 가사일 도와주신 분들 꼭 인정하고 칭찬해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고래가 조금만 쇼를 해서 재주를 부리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서 맛있는 고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해서 점점 더 잘해가지고 이 돌고래 쇼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쇼를 잘합니다. 고래가 칭찬받는 바람에. 그리고요, 우리 역사상에 바보 온달이 그 유명한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가 계속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주고 최고시라고 그래 칭찬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역량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된 데는 칭찬으로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데 그때 받고 싶은 칭찬,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먼저 동료한테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인 대칭은 이제 다 했고요. 비비불 하면 안 되는 거죠. B의 첫 번째 B는 비난하지 말자.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쁜 말은 내 입에 담는 순간 그 상대방한테 전달되기 전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머리에 이게 먼저 저장이 돼가지고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다가 이끌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지 않고요, 좋은 점을 적극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잖아요. 비난해가지고 인격을 살상하면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 비평하지 말자예요. 뭐 냉철한 지적으로다가 막 합리적인 충고를 막 하고 엄청 지적질을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지 말자죠. 부모님들이 대개 자녀들한테 냉철하게 그냥 판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막 그냥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잔소리라고 그냥 이렇게 아이의 그냥 귀를 틀어막고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 교훈과 잔소리의 차이는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상담하면서 들어보면은요, 우리 부모 그 사람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냐 물어보면은, 아니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거면 저들이 하지 왜 나한테만 하라 그러고, 저들은 1년 가도 책 한 권을 안 읽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꼬라지를 못 보는데 저들은 저렇게 안 하고 저녁마다 텔레비 앞에서 낄낄거리고 보면서 왜 만만한 우리한테만 공부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안 되려면은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이렇게 잘 교훈을 해야 아이들이 따라오고, 네, 그러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입니다. 자, 어떤 건물에
누가 이렇게 딱 이제 신입사원이 딱 들어가지고 쭉 살펴보고는 아주 예리하게 보고는 아, 이 회사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야 막 이러면서 불평을 막 들어놓으면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보는 눈이 있네, 예리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요. 본인도 병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성 질병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자,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사람 먼저 내가 회사를 사랑합니다. 저요. KDFS에서 회사를 열심히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엄청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일할 기회를 얻고 이렇게 늘 이렇게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회사를 사랑하고요. 동료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 돌아올 수 있고요. 이 불평, 불만은 나만 병들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목 좀 풀어주십시다. 예. 손목 좀 풀어주시고요. 예, 박연호 실장님 아주 적극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박영식 씨, 손양식 씨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손목 좀 풀어주시고, 유연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우리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한번 쫙 밀어주시고요.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네. 옆으로 반대쪽으로. 네. 뒤로. 네. 앞으로. 네. 자, 이렇게 수시로 우리 몸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하면 다치지 않고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영욱 본부장님 또 이렇게 정용직 센터장님 보면은 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좀 많이 좀 전수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분당 본사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같이 협력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먼저 섬김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왜 나를 안 섬겨줄까, 나를 왜 안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협력하고 섬기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니 뭐니 해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행복한 일터는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이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제 행복의 바이러스를 잘 전파를 해가지고 우리 분당본사 센터가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런 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분당본사 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 모두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저와 만났는데 만난 김에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본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분당 본사센터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음소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잘 안 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본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분당 본사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 시작할 때 마이크 했기 때문에 정용직 센터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변함없이 안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미인대칭 비비불.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인생살이를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하우 전수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93명인데 참가자가 29명인 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보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아 쪽에 우리 여사님들이 아마 미아 실장님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경청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건 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분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다음 분기에는 이제 가급적 그때 건강이 좀 좋아지시고 그러면 우리 이덕신 교수님을 직접 우리 그 강당에서 작년처럼 그렇게 모셔가지고 그 좋은 강의를 한번 또 청해서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동안 또 고생하신 우리 그 분당 본사센터 직원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들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